이베이 플랫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의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링크스 캠프의 홍석주입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글로벌 셀링 현업 셀러이고요. 현재 해외 배송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베이, 아마존 등 다양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이베이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문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고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베이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베이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베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베이의 셀러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듯이 이번 시간에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베이에 상품 등록하는 방법. 상품 등록. 이베이에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사실 먼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품명을 먼저 준비해야죠. 만약에 닷컴 사이트로 한다면 영어, D 사이트라고 한다면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된 상품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상품명은 이제 SEO에 좀 충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색 결과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SEO에 좀 충실하게 상품명을 만드시고요. 통상 상품명을 어떻게 만드냐면 브랜드명, 모델명, 일반 명칭, 그 다음에 검색 단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상품의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고해상도의 상품 이미지를 최대 12장까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베이에선 12장까지 등록할 수 있으니까 최대 12장까지 준비하시고요. 다만 주의하실 건 첫 이미지는 반드시 1600 곱하기 1600 픽셀의 정사각형 이미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몇 가지 이베이의 상품 이미지의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 설명도 준비하셔야 되죠. 상품의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영어 또는 해당 국가 언어로 진입하시게 되는 판매 마켓플레이스에 따라서 해당 언어로 상품의 설명을 정리해서 준비하시고 상품의 스펙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베이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의 스페시픽에 각각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상품 스펙, 아이템 스펙을 별도로 상품 설명에 기재해서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송비도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셀링이 대부분 특송사나 옵션을 통해서 발송하게 되는데 특송사는 단순히 포장 무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무게, 실중량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피 무게, 최적 중량까지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상품을 주문받으면 발송할 때 배송하게 되는 무게가 얼마만큼 되는지 또 어떤 배송 서비스로 발송해야 되는지 배송 서비스의 옵션을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믹스할 건지 등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사전에 배송비를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고 나서 판매 가격도 미리 결정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공금액, 배송비, 그 다음에 기타 수수료를 따져보시고 또 그 이외의 기타 비용들을 따져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을 실제로 등록을 어떻게 하냐면 이베이의 리스팅스 메뉴에 크리에이트 리스팅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등록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시는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 이제 상품명이고요. 이 상품명은 최대 8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빨간색으로 별표가 좌측에 이렇게 있는 타이틀이라는 글자 옆에 빨간색으로 별표가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필수 항목이라 반드시 입력해야 되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보통 이베이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처음에 검색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또는 아니면 특정한 카테고리, 임의의 카테고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 상품은 해당 카테고리가 아니다 하면 체인지 카테고리 버튼을 눌러서 상품이 등록될 카테고리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스토어 카테고리스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셀러들이면 자신의 스토어 내에 스토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으면 이 상품은 스토어 카테고리 중에 어디로
어디 카테고리에 넣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옵션이죠. 네. 베릴리언트, 뭐 다른 마켓플레이스는 베릴리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이베이선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네.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색상, 사이즈 이런 것들의 옵션을 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Variation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네.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컨디션, 네. 반드시 상품의 상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베이는 상품의 상태가 4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신상품이 뉴, 그 다음에 오픈박스, 그 다음에 리퍼비시드, 그 다음에 유즈드, 중고품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네. 일부 상품은 셀러의 등급에 따라서 네. 반드시 뉴밖에 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를 못 팔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테고리 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되고, 실제로 가능하시다면 판매하시는 상품의 정확한 상태를 여기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컨디션까지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상품을 이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스 메뉴에 뭐 상품의 이미지를 총 12장까지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템 스페시픽스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이베이에서 매번 셀러 업데이트를 하면 뭐 상세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실수사항이 되고 추가로 레코멘디드 사항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템 스페시픽스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상품의 스펙들을 입력해야 됩니다. 필수 사항도 있고 레코멘디드라고 해서 필수가 아닌 사항도 있는데, 이 레코멘디드 사항에 있는 사양도 가급적으로 모두 입력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스페시픽스에 있는 사항들이 고객이 검색을 할 때, 네, 이베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관련된 필터링의 정보들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페시픽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밑에 가면 이제 아이템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상품의 설명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베이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템 디스크립션에 텍스트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다만 좀 꾸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에디팅 통해서 네, 좀 더 굵게 하든가 아니면 뭐 기울임체로 만든가 밑줄을 치거나 뭐 숫자를 넣거나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긴 한데 네, 요 정도까지 수준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이미지를 넣거나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이베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상품의 이미지에 12장까지 이제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모바일 쇼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바일 쇼핑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 아이템 디스크립션엔 텍스트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또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특수문자는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쓸데없는 글자 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품 설명을 입력하실 때 이미지 없이 텍스트만 입력하십시오. 네. 물론 HTML이라고 하는 탭을 이용해서 코드를 통해서 외부의 이미지나 외부의 영상을 끌어올 수는 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링크로 끌어올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특별하게 주력 상품이어가지고 특별히 영상을 가지고 있고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이미지 있는 걸 가져오지 않기로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아마존의 A 플러스 컨텐츠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아마존의 A 플러스 컨텐츠는 템플릿을 제공하죠. 그 템플릿 자체가 모바일도 최적화되도록 되어 있는 템플릿인데 말해서 이베이는 그냥 내가 HTML로 코딩한 거라서 모바일에서 최적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전문적인 스킬이 없으시면 그냥 텍스트만 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템 디스크립션에 상품 설명을 입력하시고 나면 그 밑에 이제 셀링 디테일스라고 해서 셀링 포맷을 먼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셀링 포맷은 2가지가 있죠. 옥션 스타일과 픽스드 프라이스. 옥션 스타일은 경매 방식의 셀링이고 픽스드 프라이스는 고정가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판매 방식을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굿틸 캔슬드 방식으로 세팅돼 버리니까 따로 손댈 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 이제 판매 가격을 입력하시고 퀀터티에 재고 수량을 입력하십니다. 이때 이 재고 수량을 입력할 때는 본인의 셀링 리밋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기너인 초기 셀러의 셀링 리밋은 10개 500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기 셀러는 상품을 처음 이베이 셀러 회원으로 가입하면 상품을 10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고 그 10개에 등록된 총 합이 500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0개에는 재고 수량을 포함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상품을 등록하시면서 재고를 10이라고 쓰시면 더 이상 상품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셀러 퍼포먼스가 늘고 셀러 레벨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셀러 퍼포먼스가 나아지면 리밋이 좀 더 완화되고 증대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조차도 리밋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 수량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셀링 리밋을 고려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퀀터티를 넣으시고 네. 그다음에 쇼핑 디테일 그 밑에 이제 쇼핑 디테일스가 있는데요. 이 디테일스는 배송에 대한 이제 디테일스가 되지만 실제로는 결제를 설정하고 배송을 설정하고 반품을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설정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록색으로 써놓은 것, 표시한 것처럼 이베이 셀러들은 비즈니스 폴리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제에 대한 폴리시를 생성하고 미리 배송에 대한 폴리시, 정책을 설정하고 미리 반품에 대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놓고 또 여러 개의 설정을 만들어 놔서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설정이 그 상품에 그냥 지금 shipping details를 통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상품의 설명 부분인 아이템 디스크립션에 결제나 배송, 반품에 관련된 설명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폴리시에서 비즈니스 폴리시 중에 3가지 폴리시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자신의 결제 정책과 배송 정책, 반품 정책을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폴리시를 생성하게 되는데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 상품을 등록하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이 결제나 배송, 반품을 설정하면서 폴리시가 생성이 되고요. 이후에는 그 생성된 폴리시를 아주 기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보여주는 거 말고 새로이 만들 수 있어서 우측에 빨간색으로 있는 것처럼 그 폴리시가 정확히 뭐였지 하고 다시 확인해보는 뷰, 그 다음에 새로운 폴리시를 만드는 크리에이트 또는 그 폴리시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에디트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판매하시는 상품의 성격 또는 셀링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개의 비즈니스 폴리시를 만들어 놓으시고 각각의 상품을 등록할 때마다 쇼핑 디테일스에서 해당 폴리시를 선택만 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게 이걸 안 하시고 굳이 아이템 디스크립션에 하단 부분에다가 폴리시적인 내용, 결제는 어떻고 반품은 어떻고 배송은 어떻다라는 걸 굳이 넣어 놓으셔서 나중에 이베이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어 버렸을 때 그걸 또 맞춰가느라고 모든 상품의 아이템 디스크립션을 수정하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포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필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 안 해도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상품의 출고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 사항이라서 상품이 어디서 출고되는지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면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세리페스터라고 해서 셀링에 관련된 프로모션과 마케팅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 등록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섹션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광고 첫 번째가 이제 프로모티브 리스팅스인데 이게 광고를 진행하는 거냐, 광고를 할 거냐. 이베이에서의 상품 광고는 프로모티브 리스팅에 이르서 광고할 건지를 바로 상품을 등록하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베이는 set ad rate라고 해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뭐 5.1%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신이 판매 가격의 몇 퍼센트를 광고비로 집행할 건지를 프로테이지로, 퍼센테이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밑에 트렌딩 레이트라고 해서 현재 당신이 등록하고 있는 상품의 광고율 트렌드는 이 정도입니다 하고 이베이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보다 좀 더 쓰면 광고 노출이 좀 더 잘 될 거다. 이보다 좀 덜 쓰면 광고 노출이 좀 덜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진행할 거면 여기에 설정하시면 되고, 그 밑에 볼륨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이베이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데 구매량에 따른 할인을 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면서 하나 사면 디스카운트가 없지만 하나를 더 사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사면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세 개를 사면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네 개를 사면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이런 식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면서 광고와 프로모션 중에 볼륨 프라이싱 프로모션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품마다 설정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내려오면 이제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등록 수수료가 얼마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베이에서. 이베이에서는 추가로 몇몇 메뉴들 같은 경우에 상품 등록하면서 몇 가지의 내용 중에 뭘 추가하면 추가로 서브차지 되는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선택 안 하면 등록 수수료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면 스토어 운영에 따라서 제공되는 무료 리스팅 수에 해당된다면 P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등록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상품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베이에서 리스팅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관리하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하위 메뉴가 있고 또 하위 메뉴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관리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용어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셀 시뮬러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비슷한 상품을 빠르게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가 비슷하고 거나 아이템 스페시픽이 거의 유사한 상품이라면 굳이 새로 하나하나 다 입력하지 않아도 되죠. 약간 차이 나는 몇 가지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등록할 때 그냥 셀 시뮬러 하면 이미 등록된 상품에 셀 시뮬러를 클릭하면 눌러 진행하시면 해당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고 다시 내가 몇 가지만 수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등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리바이스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즉 에디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드 아이템은 상품의 판매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리리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이미 판매를 종료시켰거나 또는 강제로 판매가 종료됐거나 또는 판매 기간이 지나서 종료된 판매 종료된 상품을 다시 등록하는 게 리리스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요 4가지 정도는 기억하시고 상품을 관리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상품을 관리하면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주문 처리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베이 주문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 오더스 메뉴에 올 오더스라고 하는 하위 메뉴를 클릭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좌측의 이미지가 이제 클릭했을 때의 모양 화면의 일부를 발췌한 거고요. 그래서 올 오더스에 보면 몇 가지 서브 메뉴가 존재하죠. awaiting payment, awaiting shipment, paid and shipped라고 하는 주문 전체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waiting payment는 아직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즉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고 체크아웃까지는 갔는데 실제로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이런 주문이 이제 awaiting payment 주문이죠. 이 주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베이에서는요.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베이는 awaiting payment 주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하위 메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awaiting shipment는 뭐냐면 고객이 결제까지 끝냈습니다. 결제가 완료됐는데 아직 셀러인 내가 상품을 발송했다고 운송장 번호를 트래킹 넘버를 아직 업로드하지 않은 상황인 주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들이 이제 awaiting shipment가 상품을 발송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발송 처리해야 될 주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paid and shipped는 운송장 번호까지 다 업로드해서 발송 절차를 다 끝낸 주문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주문 하위 메뉴를 클릭해 보면 상세한 주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주문 리스트 중에 오더 디테일스인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각 주문을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몇 개, 얼마,
판매됐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주소로 어떤 연락처로 배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관련된 주문의 상품을 포장하고 운송장을 생성해서 해외로 발송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주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포장한 다음에 발송하고 운송장으로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주문을 저렇게 상세를 확인했으면 상품을 포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장에도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가급적이면 좀 튼튼하게 포장하셔야 됩니다. 국제 운송은 파손 위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파손되기 쉬운 상품, 국내에선 잘 배송되니까 상관없겠지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요. 간혹 구매자들 중에 제품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제품의 프로덕트 패키지가 좀 찌그러졌다는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튼튼한 박스에, 그런 박스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폴리백으로 포장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그 안에 완충제를 충분히 넣어서 제품 자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딜레마인 게, 운송료가 무게만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화물의 부피, 최적으로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충제를 너무 많이 넣거나 박스를 지나치게 튼튼한 걸 사용해 버리면 무게와 최적이 증가해서 배송료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관계를 미묘하지만 잘 계산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포장재와 완충제를 사용해서 상품을 포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포장이 끝났으면 상품을 발송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체국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DHL, 페덱스와 같은 특송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베이 코리아의 배송 프로그램인 EGS를 이용해서 상품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송을 하시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운송장 번호를 등록해야죠. EG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송사에 넘기기 전인 EGS 집하지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 생성된 운송장 번호를 바로 업로드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품을 발송한 다음에 운송사에 인계한 다음에 이제 운송장 번호를 등록하게 되죠. 이 운송장 번호를 어디서 등록하냐면, 이 상세한 주문 리스트에서 그 주문 리스트의 주문 번호 밑에 보면 상품명이 있고, 그 밑에 Add Trackings라고 하는 파란색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으로 Add와 Edit Tracking Numbers라고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화면에서 트래킹 넘버와 캐리어, 즉 운송장 번호와 운송사를 입력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운송장 번호가 업데이트돼서 종전에 awaiting shipment였던 주문이 이제 paid and shipment로 변경의 주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 되죠. 다만 이때 운송장 번호는 유효한 운송장 번호여야 되고, 거짓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안 되며, 또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운송장 번호를 선체본해서 먼저 등록해놓고 시간이 지나도록,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발송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문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고객 응대하는 법과 크레임을 해결하는 것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이의 고객 응대는 마이 이베이의 메시지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합니다. 이베이는 모든 고객의 응대를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즉 메시지 센터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객 응대는 모두 메시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고객 응대 내용 중에는 이게 고객의 요청 사항도 있고, 이 요청 사항이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요청 사항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고객이 해당 내용을 에스컬레이트 하면 이게 크레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베이 셀러는 고객의 메시지는 1영업일 이내에 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에 늦게 회신하면, 그게 만약에 크레임에 관련될, 크레임을 발생시킬 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이면, 그러면 고객 응대를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영업일 이내에 회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1일 이내가 아니라 1영업일 이내니까 주말에 회신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이제 크레임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레임은 뭐 크레임이란 용어로 표현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하나가 이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그다음에 반품을 요청받은 경우, 그다음에 eBay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피드백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용어를 쓰는데, 하나가 뭐냐면 UPI, Unpaid Item, 또 다른 하나가 CT에서 Cancel Transaction이라고 합니다. 예, UPI 경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주문을 했는데 결제는 아직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네, 고객이 주문을 하고 아직 결제를 안 했어도 이베이는 수수료를 차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Unpaid Item인 UPI면 셀러는 뭘 해야 되냐면 고객에게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결제를 하지 않을 거면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고객이 주문 취소에 동의를 받아서 주문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도 못 받았는데 판매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두 번째, CT는 셀러인 내가 주문을 취소하는 거죠. 품절 뭐 이런 사유로. 몇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CT 트랜잭션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셀러의 책임 사유가 있고 바이어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고객이 단순 변심하는 경우도 있죠.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셀러가 품절이어서 주문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바이어가 책임이 있는지 셀러의 책임이 있는지의 경우에 따라서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셀러는 품절로 인해서 또는 셀러의 문제로 인해서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고객을 좀 잘 설득하셔가지고 셀러 책임이 아닌 바이어 책임의 내용으로 트랜잭션을 캔슬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 책임으로 트랜잭션이 캔슬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셀러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주문 취소는 말 그대로 상품이 아직 발송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문 취소가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제 상품이 이미 발송이 되면 중간에 리턴 시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요. 셀러도 그 다음에 수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건 이제 반품을 요청하는 케이스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하나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바이어가 반품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반품하고 싶어요. 또는 더 좋은 상품을 찾아서 이거 반품할래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바이어 책임에 의한 반품 요청이죠. 이 경우의 반품도 받아야 됩니다. 수락하지만 대신에 바이어 책임이니까 리턴 배송비는 바이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INR이라고 해서 Item Not Received,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죠. 고객이 주문했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셀러에게 굉장히 커다란 디펙트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상품이 배달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배달 예정일이 아직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하고 제공한 트래킹 넘버가 얼마나 유효한지, 그 다음에 그 트래킹 넘버를 통해서 배달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객이 진정이 안 되고 결국 그걸 크레임으로 끌고 가버리면, 케이스가 에스컬레이트 돼버리면 그때는 셀러는 환불을 해주거나 반품도 못 받았는데 환불을 해주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서 이베이에게 판단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이제 스네드 케이스라고 해서 SNAD. 이 경우에 스네드 케이스는 뭐냐면 상품이 받았는데 물품이 상품 페이지, 상품 설명에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라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색상이 다릅니다. 또는 상품 설명에서 얘기해준 또는 아이템 스페시픽스에서 나온 스펙하고 사양하고 다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받았는데 상품 이미지에 있는 것과 다른 색상뿐만이 아니라 상품 이미지에 있는 것 중에 일부의 부분품이 빠져 있습니다. 또는 상품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또는 상품 설명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를 포함해서 모든 상품의 판매자가 이 상품의 이미지와 디스크립션, 스페시픽스를 통해서 제공한 상품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가 스네드 케이스고, 이 때문에 반품을 요청하면 이것이 명확하면 셀러는 무조건 반품을 받아야 되고, INR 케이스처럼 정말로 배달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것도 당연히 셀러가 책임져야 하고, 이런 경우에 INR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물건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스네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고객에게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거나 또는 반송 라벨을 발행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면 심각하게 디펙트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걸로 이제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이베이는 받죠. 근데 이 고객에게 받은 피드백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그냥 네거티브, 뉴트럴, 포지티브 해서 이 셀러는 좋아요, 보통이에요, 안 좋아요 같은 평가와 함께 DSRS라고 해서 항목에 따라서 별점을 주는 평가를 받는데, 만약에 고객으로부터 네거티브를 받았다면 그것도 정당하지만 고객이 부당하지 않게 네거티브를 줬다면 그거를 셀러가 고객에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늘 협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셀러의 레벨이나 퍼포먼스에 따라서 연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이 협상은 정확하게 요청권입니다. 요청권을 주는데 한 번 요청하면 다시는 요청 못합니다. 그리고 요청권 하나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고객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요청을 해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또는 뉴트럴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객의 요청에서 피드백을 수정하는 방법이고, 아예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이 디펙트를 남겨버리면, 즉 피드백을 남겨버리면 이걸 통째로 이베이에 어필해서 이 내용을 어필해서 이 디펙트를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이베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이베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베이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모션. 셀러가 스스로 특별한 비용을 발생하는 거 없이 이베이에 어떤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베이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이베이에서 프로모션은 이제 이베이에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는 건데, 어디서 진행하냐면 마케팅 메뉴에 프로모션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케팅 메뉴를 클릭하면 프로모션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그걸 클릭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 프로모션이라는 화면이 바뀌는데, 거기서 우측에 크리에이트 프로모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5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베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 총 5가지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오더 디스카운트가 있고, shipping 디스카운트가 있고, 볼륨 프라이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리스크 쿠폰이 있고,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볼륨 프라이싱은 상품을 등록할 때도 진행했던 거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더 디스카운트는 뭐냐면 주문 금액 또는 주문 양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문 금액으로 하면 100불 이상 구매 시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또는 수량으로 하면 2개 이상 구매 시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게 오더 디스카운트고요.
이건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할인을 받는 거죠. 네. 또 다른 하나가 shipping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주문 금액 또는 주문량에 따라서 배송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불 이상 구매하면 무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50불 이상 구매하면 배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아쉽게도 한국 셀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그러면 처음 설명드린 오더 디스카운트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볼륨 프라이싱이 있는데, 볼륨 프라이싱은 뭐냐면 상품 등록할 때 두 개 사면, 세 개 사면, 네 개 사면 할인을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오더 디스카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더 디스카운트는 주문량에 따른 혜택을 적용할 때 한 개의 상품만 가지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상품에 적용해 놓으면 이거를 합쳐서 두 개 이상 사면 이런 식이 돼 버릴 수 있는데, 볼륨 프라이싱은 그 특정한 한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할 때만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드리스 쿠폰을 생성한 다음에 할인 쿠폰 같은 걸 생성해 가지고 그걸 고객한테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제공하느냐?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도 되고, 또는 이베이 내에서 쿠폰을 걸어놓고 제공할 수도 있고요. 해서 이 쿠폰을 사용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경우는 이제 보통 쇼핑 시즌에 특히 SNS나 다른 외부 채널들에게 쿠폰을 링크를 줘가지고 그들이 이베이 내 상품에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쇼핑 시즌에 적극적으로들 활용하는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은 이베이의 상품을 보다 보면 판매 가격에 이렇게 쭉 거져 있고 새로운 가격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네. 이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모션의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을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세일즈 이벤트 특정 기간 할인이고요. 동시에 마크다운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돼서 마킹돼서 디스카운트 금액을 표시해주는 마크다운,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특정 기간 동안 상품 가격을 할인하는 걸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4월 한 달 동안 10% 할인합니다. 얘가 좀 특별한 이슈인 게 다른 디스카운트들은 검색 결과의 상품 리스트에서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표시가 안 되는데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은 리스트에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프로모션인 오더 디스카운트나 볼륨 프라이싱이나 같은 디스카운트 프로모션들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지 보여지는데 세일즈 이벤트 플러스 마크다운은 구매자들이 또는 잠재 구매자들이 이베이에서 검색해서 상품의 리스트를 볼 때 그 리스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모션이죠. 그럼 이런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저 크리에이터 프로모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 5가지 중에 어떤 걸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 즉 예를 들면 얼마 이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몇 개 이상으로 할 건지, 할인을 얼마나 줄 건지, 프로테이즈로 줄 건지, 금액으로 줄 건지 등등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얘를 적용할 상품을 설정합니다. 이때 특정한 한 개의 상품만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카테고리 전체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상품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오더 디스카운트에서는 그렇게 적용된 상품들이 이 상품 하나, 저 상품 하나 하면 2개 이상의 주문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에서, 볼륨 프라이싱은 이렇게 2개 사봐야 할인이 적용이 안 되죠. 네. 요게 차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들을 설정하고 그 후에 이 기간을 얼마만큼 할 건지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벤트, 이 프로모션의 명칭을 본인이 결정하고 관련된 문구를 기록하고 또 배너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외부에 그 배너나 이런 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고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등록하고 나서 세이브하시면 프로모션은 등록됩니다.
참고로 이베이에서 셀링을 하시면 끊임없이 프로모션을 회전시켜야 합니다. 셀링을 하시려면 그냥 상품만 등록해 놓고 잘 팔리겠지 하시면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프로모션을 충분히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노출도 좀 더 잘 되고 고객들도 프로모션을 통해서 구매 의욕구가 좀 더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A라는 상품을 놓고 이달에도 10% 할인, 다음 달에도 또 다시 프로모션 10% 할인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프로모션 풀을 만들어서 언제나 내 스토어, 내 상품들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이베이의 프로모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할인을 줬으니까 내 마진이 이익이 줄어드는 거긴 한데 이베이에 따로 비용은 내지 않죠. 근데 광고는 이제 이베이 광고비라는 걸 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베이의 또 다른 마케팅, 프로모션과 다른 마케팅이 상품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이베이는 광고라는 용어가 아니라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어디서 진행하냐면 마케팅 메뉴의 하위 메뉴 중에 프로모티드 리스팅스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광고를 진행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광고 진행하는 상품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개의 상품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건지 그러면 이제 셀렉트 리스팅스 인디비주얼리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벌크로 하는 경우는 뭐냐면 특정한 카테고리를 이 카테고리 내 스토어의 이 카테고리의 상품 모두를 광고하겠다 라든가 또는 이베이 이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있는 내 모든 상품을 광고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상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 하단에 각각의 set ad rate를 클릭해서 광고 비용을 퍼센티지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뷰 앤 런치 메뉴로 가서 이 캠페인, 이 광고 캠페인인 프로모트 리스팅 캠페인의 캠페인 네임을 입력하시고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이게 광고여서 하단에 보면 I agree 뭐라고 해가지고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대한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체크하고 나서 런치하면 런치 버튼을 클릭하면 광고가 생성되고 진행됩니다. 이런 이베이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측에 설명드리는 건데 광고 효과로 상품에 스폰서드라고 하는 조그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단체로 상품에 원래 노출될 수 있는 순위보다 높은 순위의 상품을 노출을 시켜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원래 상품이 그냥 했으면 3페이지 정도에 노출될 상품인데 광고를 진행함으로 해서 1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 상품에 스폰서드라고 하는 마크가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의 효과는 상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주는 거고요. 이베이의 광고 비용은 특별하게도 아주 독특하게도 판매됐을 때만 지불합니다. 즉 set ad rate, ad rate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100짜리 상품을 등록하면서 5%의 set ad rate를 설정했다면 평소에 아무리 상품 페이지에 그 광고 노출된 걸 보고 들어와도 광고비가 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주문을 하면 그걸 주문하면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면 그때 판매 가격 100불에 애드레이트 5%를 곱해서 5불을 그때 이베이에 지불합니다.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베이에서 2021년도 셀러 업데이트에 이 방식이 지금까지의 방식인데 이거를 프로모트 리스팅 스탠다드라고 하고 어드밴스드라고 해서 이 방식 말고 추가로 CPC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업데이트할 겁니다. 아직 구현은 안 됐고요. 현재 이제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에서는 구현은 안 됐고 이제 발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베이 전체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상품 등록, 주문 처리, 그다음에 고객 응대, 클레임 해결, 그리고 이베이 마케팅 관련돼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과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네. 약간 애매한데 기본적으로 거절이 어렵습니다. 네. 고객의 반품 요청은 단순 변심에 의한 요청이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반품은 고객에게 단순 변심, 주문 실수 등의 바이어 책임인 경우하고 상품이 브리치하는 스네드 또는 오배송 난 거, 파손, 가품 이 다 스네드죠. 근데 네, 특히 오배송이면 뭐 다른 제품이 나온 경우고요.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반품 요청은 없이 그냥 주문 취소를 시켜야 되는 환불을 요청받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품 불일치, 오배송, 파손, 가품 이게 모두 스네드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에는 셀러 책임의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반품 사유를 발생한 책임자가 반송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만약에 단순 변심이나 주문 실수를 이유로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면 이건 바이어 책임이기 때문에 반송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상품 불이치나 파손 같은 셀러 책임이 경우라면 셀러는 고객에게 반송료를 지불하거나 반품 나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구매자들이 셀러에게 반품을 요청하는 이 리턴 요청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얼토당토 않은 사유를 들어가지고 뭐가 어떻네, 파란색 같아 보였는데 파란색이 사진에 있는 것하고 약간 다른 파란색이다. 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 그 다음에 뭐 10불짜리 장난감에 스펙으로 다 사이즈를 써놨는데 사진 보고는 이게 되게 큰 인형인 줄 알았는데 받았더니 인형 안 크더라. 근데 이미 스펙에 사이즈를 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거 허위 상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불합리한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고 자신이 반품 배송비를 지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됩니다. 불합리하긴 한데 고객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불합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지면 그러면 이 반품을 수락하지 않고 이베이에 스텝인 시켜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베이에서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배송이 진행됐는데 배송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배달 완료가 됐는데 수취인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 배달 완료가 됐다든가 이런 증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돼요. 또는 나는 물건을 다 보냈는데 고객은 그 중에 일부분 부품이 없어졌댄다. 그럼 물건 다 보낼 때 전품이 다 있었다는 근거 사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한 근거까지 갖고 있을 경우엔 반품 수락하지 않고 이베이에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베이에서 고객이 되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이베이가 책임지고 고객한테 환불해주고 셀러인 나한테는 차징 안 합니다. 만약에 명백한 근거가 없거나 그래서 또 고객에게 요구가 이베이 입장에서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면 억울해도 이베이는 바이어에게 환불해주고 셀러에게 비용을 차징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원만하게 고객에게 부불 환불이나 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걸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반품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고객이 남긴 디펙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아까 크레임에서 말씀드렸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남긴 부당한 피드백하고 DSR 등은 이베이에 요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삭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디펙트의 삭제는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또 90일 이내이긴 한데 케이스가 진행 중인 경우의 건은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종료된 다음에나 신청할 수 있고 이 종료됐거나 또는 케이스가 없거나 뭐가 있든 간에 거래일이 거래 자체가 클리어한 상태에서 90일 이내에 거래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디펙트든 간에 다 삭제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고객이 부당하다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eBay에서 기본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유인 경우에 네, 만 디펙트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굉장히 부당하다 싶으시면 이베이 코리아에 이런 사유로도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사유를 살펴보면, 관세나 부가세 문제로 인해서 네거티브를 남기거나 아니면 DSR을 남긴 경우, 안 좋은 DSR을요. 또 통관 지연에 따라서 이런 일이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에 의해서 배송이 지연된 경우, 또 상품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불만. 무슨 뜻이냐면, 상품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인형이 가로 10cm, 세로 10cm짜리 인형입니다 했는데, 고객이 그런 곰인형입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커 보여서 자기는 샀는데 인형이 10cm, 10cm밖에 안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환불해 주세요, 반품해 주세요 한다면, 이렇게 상품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네, 이런 경우 이것 때문에 고객이 안 좋은 피드백을 남기면, 또는 로 DSR을 남기면 그건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등록한 배송 방법이나 결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경우, 고객이. 그래서 셀러가 이걸 거절했어요.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을 통해서 배달됩니다 그랬더니 구매자가 그걸 DH나 FedEx 같은 걸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배송료를 더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셀러가 저희는 그 배송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객이 알았다 그러고 주문해놓고 나중에 디펙트를 남길 때 이걸 빠른 DHL로 안 보내줘서, 또는 페덱스로 안 보내줘서, 내가 요청했는데 안 보내줘서 배달이 늦었다, 이 때문에 셀러 정말 안 좋다, 이렇게 피드백을 남기면 이건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이 이베이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뭐 내가 송금을 해줄 테니 좀 더 가격을 할인해 달라 해놓고 그걸 가지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면, 네, 이걸 거절했을 때, 이걸 거절하니까 결국 구매를 해놓고 나서 내가 이베이 수수료를 안 내고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거절했다, 그런 내용으로 네, 셀러의 서비스가 안 좋다 등 같은 네, 피드백을 남겨버리면 그건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주문했을 때 고객의 주소가 주문 리스트에 상세에 확인되는데 그 주소 말고 다른 주소로 보내달라, 이걸 거절하면,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드백을 나쁘게 남기면 이것도 삭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계정이 도용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정보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계정 자체 정보가 도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베이는 엄격하게 셀러의, 그러니까 구매자의 프로필 정보에 있는 주소로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른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했을 때 그걸 그냥 고객 요청이구나 하고 주소를 쉽게 바꿔주면 안 됩니다. 네. 거절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로, 추가 서비스와 금전을 요구한 경우, 예를 들면, 야, 내가 피드백 좋게 남겨줄 테니까 5달러만 환불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해놓고 그걸 거절했더니 네, 피드백을 나쁘게 남기면 그걸 사유로 해서 해당 셀러 구매자가 남긴 피드백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이베이에서 셀러 레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네, 이베이는 셀러 레벨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검색 노출 순위 등을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셀러는 셀러 레벨을 정말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셀러 레벨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탑 레이티드, 어바웃 스탠다드, 빌로우 스탠다드로 나뉩니다. 네. 기본적으로 셀러는 어바웃 스탠다드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빌로우가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근본적으로 판매 건수나 판매액을 가지고 몇 개월치의 거래를 기준으로 할 건지,
어떤 기간만큼의 거래를 기준할 건지 같은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링 퍼포먼스를 가지고 또 평가합니다. 이 셀링 퍼포먼스는 케이스들을 얼마나 잘 해결했는지, 또 배송을 얼마나 적절하게 했는지, 또 품절로 인한 주문 취소가 얼마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절이나 네, 품절로 인한 주문 취소 건수는 거의 없도록 유지하셔야 되고, 고객의 클레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응대하고 적절하게 응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배송 지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핸들링 타임. 본인이 설정한 핸들링 타임 이내에 반드시 상품의 운송장 번호는 업로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설정한 쉬핑 폴리시 내로 인해서 설정된 에스티메이트 딜리버리 데이트 이내에 상품 배달이 완료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배송 지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국 닷컴에서만 적용되는 거지만 운송장 번호가 유효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은 모든 운송이 다 트래킹 조회가 배송 조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몇 가지들이 좀 있어가지고 유효한 운송사의 유효한 운송장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배송 조회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전 사안으로. 이 때문에 이베이에서는 닷컴에 한해서는 미국 그중에 US에 한해서는 운송장 번호의 유효성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셀링 퍼포먼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비즈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고비즈 코리아의 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수출 LOS 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가시면 글로벌 셀링을 하시면서 또는 온라인 수출을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의문점들을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온라인 수출 LOS 센터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의나 강연을 알려드리고 있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